월 200 받는다더니 은퇴 후 첫 연금 액수 직접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은퇴 준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죠.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열심히 일하면 은퇴 후에 연금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했고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월 200 정도는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감을 은근히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은퇴 후에 첫 연금을 받아보니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은 제 실제 경험과 주변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연금만으로 살기란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나 저처럼 그래도 한 달에 200만 원은 나오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은퇴 첫 달 생각보다 적은 연금? 저는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했고 꽤 오랫동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나름대로 여러 루트를 통해 노후를 대비해 왔습니다. 사무직이었고 중간관리 자급까지는 올라갔으니 남들보다는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 자신했죠. 그리고 늘어나는 기대 수명에 대비하기 위해 중간중간에 개인연금 상품에도 들었으니 머릿속으로만 계산했을 땐 최소 월 200은 넘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첫 연금이 들어온 날 통장을 보고 잠깐 멍해졌어요. 세금과 각종 공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고려하고 나니 예상했던 액수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분명 월 200은 안전빵이라고 들었는데 실제 수령액은 그 이하였습니다. 딱히 내 생활 수준을 호화롭게 유지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기본 생활비, 공과금, 의료비 등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라도 이러다 모자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저만 이런 경험을 한 건 아닙니다. 주변 친구나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연금 노후 보장이라 믿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은퇴 후에 실제 연금을 받아보고는 적잖이 당황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들은 3가지 실제 사례를 이야기해 보면서 은퇴 후 연금 현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2. 사례 1 공무원이면 연금 넉넉하지 않나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25년 정도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연금이라면 상대적으로 넉넉하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도 넌 공무원 연금 잘 나올 테니 걱정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본인은 그리 만족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족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죠. 자녀가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학비와 생활비 부담이 계속됨. 나이 든 부모님이 계셔서 병원비, 생활비 일부를 보조해 드려야 함. 본인도 50대 후반부터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져 매달 꾸준히 나가는 의료비. 공무원 연금이 상대적으로 금액이 높다곤 해도 가족들에게 들어가는 지출을 모두 커버하기엔 빠듯하다는 거예요. 물론 월 200 이하 수준은 아니지만 본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냥 여유롭진 않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는 건 연금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체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독립했는지, 부모님 부양 여부, 본인의 건강 상태 등 조건에 따라 같은 금액이라도 여유가 생길 수 있고 빠듯할 수도 있어요. 3. 사례 이 대기업 과장이라면 노후 준비가 완벽할 것 같았는데 두 번째 사례는 저희 옆집 사시는 분 이야기입니다. 50대 후반의 대기업에서 과장 직급으로 명예퇴직을 하셨고 퇴직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퇴직연금 펀드를 합쳐서 매달 200만 원 정도를 받을 거라 확신하셨대요. 그런데 실제로 받아본 금액은 그에 못 미쳤고 더 큰 문제는 미래의 의료비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엔 적금 개념으로 매달 200만 원만 잘 쓰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 퇴직 후 몇 달 뒤부터 허리 통증, 관절 문제, 잦은 감기로 병원 왕래가 잦아짐. 의료비로 월 3,040만 원이 추가로 들다 보니 실제 생활비는 150만 원도 안 되는 상황. 이분 말씀이 당장 먹고 사는 건 괜찮은데 병원비가 이렇게나 많이 나올 줄은 몰랐다였습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보면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복지 혜택 단체 보험, 건강검진 지원 등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퇴직한 순간부터 그 혜택이 끊기는 걸 미처 실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제 지출이 예상보다 훨씬 올라가고 은퇴 초기부터 곤란함을 겪게 된 것이죠. 4. 사례 3 프리랜서 10년 차. 내 연금은 어디로 갔지? 세 번째 사례는 조금 특별합니다. 40대 후반부터 프리랜서로 일해온 지인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긴 했지만 소득 증명 관련해서 문제도 많았고 매달 보험료를 제때 못 내는 경우가 잦았어요.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밀린 연금 보험료가 꽤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정년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장점만 믿고 달려오다가 결국 몸이 안 좋아져서 사실상 반은퇴 상태가 되어버렸죠. 문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예상보다 훨씬 더 적었다는 점이에요. 불규칙한 소득 때문에 연금 납부액도 고르지 않음. 한때 내지 못했던 기간이 길어 총 납부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짐. 당연히 매달 받는 금액은 그만큼 줄어듦. 이분은 내가 건강할 때만 일하고 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몸이 아프니 소득이 줄고 연금 금액이 너무 적어서 생각지도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호소합니다. 5. 은퇴 후 연금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서 느끼는 건 연금이란 결국 조금이라도 여유를 더해주는 장치이지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달 200만 원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 변수가 생기면 금세 빠듯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이제는 과거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 DCDB형, 개인연금 IRP, 주택연금 등 여러 대안이 있고 그중 나에게 맞는 상품을 조금씩 분산 투자하는 방법도 있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은퇴 후에도 꼭 지속적으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꼭 새 직장을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건강이 허락한다면 파트타임이나 재택근무 혹은 자영업 등 작게나마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둘 필요가 있어요. 앞서 이야기한 사례에서도 보듯이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가족 부양 비용 등 변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6. 마무리하며 은퇴 후 첫 연금을 받아보고 저는 여러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 이 정도면 다행이다 하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해야겠다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달까요? 주변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저보다 훨씬 힘든 상황이 오기도 하고 혹은 예상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아서 여유롭게 살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결국 모든 사람의 상황은 다르지만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훈이 아닐까 싶어요. 월 200이라는 숫자에 기뻐하기 전에 실제로 어떤 지출이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연금만 믿고 있으면 노후는 든든하겠지라고 생각 중이시라면 한 번쯤은 저와 사례자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나 부수입을 만들어두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한 비상자금도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지 않도록 매달 예산표를 짜서 지출과 수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첫 연금날의 기대감과 설렘이 한순간에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은퇴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좀 더 안정되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퇴 쓰나미 앞둔 60년 대생, 피할 수 없는 현실의 충격. 60년 대생들,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 이제 준비해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860만 명이 은퇴하는 시점이 다가오며 은퇴 후의 삶을 대비하지 않으면 충격적인 현실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겪을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이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고 은퇴를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사례 준비 없는 은퇴, 고통스러운 현실. 먼저 어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씨는 60년 대생으로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그는 은퇴를 막연히 생각하며 회사가 주는 퇴직금과 국민연금에 의존할 계획이었죠. 그러나 막상 퇴직 후
월 10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웠고 퇴직금도 모아둔 대출금을 갚는데 대부분을 써야 했습니다. 결국 어씨는 다시 일을 구하려고 했지만 나이가 걸림돌이 되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간신히 구한 일은 시간제 일용직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수입이 일정치 않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씨의 사례는 준비 없이 은퇴하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퇴직 후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것은 은퇴 후 삶을 유지하는 데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사회적 관계의 변화로 인한 고립. B씨는 오랜 회사 생활을 마치고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레 유지되었지만 은퇴 후에는 만남이 점점 줄어들며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가족뿐이었는데 자녀들은 각자의 생활에 바빠 자주 찾아오지 않았고 배우자와도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갈등이 많아졌습니다. B씨는 은퇴 후 점차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직장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사회적 관계의 변화와 그로 인한 고립감이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은퇴는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준비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세 번째 사례, 건강관리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C씨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C씨는 은퇴 후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사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건강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그는 퇴직 후에도 건강검진을 등한시하고 운동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았고 이에 따른 치료비가 점점 늘어나면서 생활비에도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병원비가 회사에서 지원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본인의 부담이 된 것입니다. C씨의 사례는 은퇴 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은퇴 준비의 필수 요소.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은퇴 후의 삶은 경제적, 사회적, 건강적으로 큰 변화가 따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정적 준비.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다면 퇴직 후 생활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어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퇴직금과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다양한 재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연금, 투자 등을 통해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씨처럼 은퇴 후 고립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리. 마지막으로 건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C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치료비가 늘어나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퇴 전부터 규칙적인 운동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처럼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씨, B씨, C씨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정적 안정, 사회적 관계 유지, 건강관리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은퇴를 성공적으로 준비하세요. 은퇴 쓰나미 앞둔 60년대생, 피할 수 없는 현실의 충격 2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60년대생들이 은퇴를 맞이하며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 사회적 관계의 변화, 그리고 건강관리의 소홀함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합니다. 이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 재정적 준비. 평생 현금 흐름을 만들자. 은퇴 후 가장 큰 걱정은 아무래도 돈 문제입니다. 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는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시처럼 퇴직금을 대출 상환이나 일시적인 지출에 사용하고 나면 남은 것이 거의 없게 되죠. 그렇다면 재정적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 동안 일정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고정적인 수입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양화입니다. 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부동산, 주식, 배당 등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례로 들어보자면 60대 초반에 은퇴한 D씨는 퇴직 후 작은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 수입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월 50만 원이라는 작은 수입이었지만 그에게는 연금 외에 또 다른 안정적인 소득원이 된 셈이었죠. D씨는 이 수입 덕분에 퇴직 후에도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더라도 꾸준한 수입을 만들면 은퇴 후 경제적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인기 있는 재테크 수단 중 하나인 배당주 투자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론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잘 선택된 배당주는 매년 꾸준한 배당금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사회적 관계.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인맥을 만들자. 은퇴는 우리의 사회적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B씨처럼 퇴직 후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사라는 공동체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고 결국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미리 대비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사회적 인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봉사활동은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C씨는 은퇴 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는 커뮤니티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이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함께 농작물을 가꾸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덕분에 은퇴 후 느꼈던 외로움이 사라졌고 오히려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는 은퇴 후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3. 건강관리. 은퇴 후 건강이 자산이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자산은 건강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건강이 나빠지면 그 돈은 병원비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C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은퇴 후 심각한 병을 얻게 되면 그 치료비와 고통은 경제적 부담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 반드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들면 근력과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사례로 65세에 은퇴한 E씨는 퇴직 후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꾸준히 운동을 한 덕분에 체중이 줄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몸이 아프면 은퇴 후의 자유도 행복도 모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건강이 최고의 자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적으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는 등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은퇴 후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하라. 마지막으로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놀고 쉬는 것이 은퇴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는 자신에게 가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일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가족과의 시간 등 자신만의 의미 있는 시간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FC는 은퇴 후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는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은퇴 후에도 활력 있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론 준비 없는 은퇴는 위험하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는 그 자체로 새로운 도전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는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 건강 악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그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준비할 때입니다. 60년 대생 여러분, 여러분의 은퇴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 6개월 만에 연락 끊긴 58세 은행 지점장 그의 마지막 선택. 퇴직 후가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인정받고 팀을 이끌며 바쁘게 살아온 58세 은행 지점장 박 씨.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책임져 왔다. 그러나 정년을 2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선택한 후 그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처음엔 좋았다. 이제 좀 쉬자 싶었다. 늦잠도 자고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녔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무료함이 밀려왔다.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삶에서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삶으로 바뀌니 마치 세상에서 자신이 사라진 것만 같았다. 퇴직 후 6개월 함께하던 직장 동료들과 연락이 점점 끊겼다. 밥 한 번 먹자는 인사치레만 남고 실제로 만나자는 사람은 없었다. 아내는 바쁘고 아이들은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산다. 그렇게 하루하루 혼자가 되었다. 퇴직 후에도 여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던 삶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나는 대체 뭐하고 사는 거지? 박 씨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은퇴 후 왜 이렇게 외로운가? 박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우리는 평생 일하며 인정받고 성취감을 느끼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상실감으로 다가온다. 퇴직 후 내 삶이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활기차게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오늘은 은퇴 후 외롭고 허탈해지는 이유,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퇴직 후 인간관계가 순식간에 사라진다. 많은 사람이 퇴직 후 가장 충격을 받는 부분이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다. 박 씨처럼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친구보다 회사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퇴직 후엔 상황이 다르다. 직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오고 이메일이 쏟아지지만 퇴직하는 순간 그 모든 연락이 끊긴다. 퇴직한 55세 정 과장의 사례를 보자. 그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30년을 일했다. 사내에서 형님이라 불릴 만큼 동료들에게 인정받았다. 하지만 퇴직 후 3개월이 지나자 평소 친하다고 생각했던 후배들에게 연락을 했을 때 돌아온 답은 단순했다.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중에 한번 봬요. 하지만 나중에는 오지 않았다. 은퇴 후 인간관계는 일이 아니라 관심과 공통된 관심사로 유지해야 한다. 일이 끝나면 남는 것은 결국 가족과 오래된 친구다. 미리 관계를 유지하라. 해결책. 퇴직 전부터 일이 아닌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커뮤니티 동호회, 독서 모임, 자원봉사 등에 참여해라. SNS나 모임을 통해 퇴직 후에도 꾸준히 교류할 사람을 찾아라. 2. 퇴직하면 돈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퇴직하면 연금도 있고 모아둔 돈도 있으니까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퇴직 후 현실은 다르다. 58세의 퇴직한 장 사장의 사례를 보자. 그는 퇴직 후 1년 동안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겼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퇴직 후 가장 큰 지출은 생활비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이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비가 늘었고 자녀들이 갑자기 결혼 자금을 요구했고 은퇴 후 여유를 즐기려고 큰 차를 샀는데 유지비가 부담되었다. 결국 1년 만에 이대로 가다간 노후 파산하겠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퇴직 후에도 돈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해결책. 퇴직 후의 소비 패턴을 미리 점검하라.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따로 관리하라. 최소한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일을 마련하라. 3. 퇴직 후 삶의 목표가 사라졌다. 일할 땐 은퇴하면 하고 싶은 게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다. 60세에 퇴직한 김 박사의 사례다. 그는 연구원으로 35년을 근무하고 정년 퇴직을 했다. 퇴직 후 한동안은 여유로운 삶을 만끽했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다.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었다. 뉴스를 보고 산책하고 TV를 보다 보면 하루가 그냥 흘러갔다. 가족과 대화할 때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퇴직하고 나니까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김 박사의 말처럼 일이 곧 나였던 사람들은 퇴직 후 큰 공허함을 느낀다. 해결책. 퇴직 후에도 꾸준히 목표를 가져라. 소일거리라도 좋으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 퇴직 후 외롭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하라. 퇴직 후 삶이 달라지는 건 한순간이다. 하지만 준비만 잘하면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 퇴직 전부터 인간관계를 다져라.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워라. 은퇴 후 목표와 할 일을 미리 준비하라. 마지막으로 퇴직 후 6개월 만에 외로워진 박 씨가 했던 말을 떠올려 보자. 퇴직 후가 아니라 퇴직 전부터 준비했어야 했어. 당신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은 당신이 만드는 것이다. 퇴직 후 무너진 삶을 막기 위한 과학적 전략, 심리학과 생리학이 말하는 성공적인 은퇴의 조건. 퇴직 후의 삶을 결정짓는 요소는 단순히 돈이나 건강이 아니다. 과학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관계, 뇌 기능 유지, 그리고 신체 활동이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이 밝혀졌다. 오늘은 퇴직 후 무너지는 삶을 막기 위해 심리학, 생리학, 그리고 행동 경제학이 제시하는 해법을 이야기해 보겠다. 1. 퇴직 후 우울감? 뇌의 구조적 변화 때문이다. 퇴직 후 우울감을 겪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다. 뇌 과학적으로 보면 퇴직 후 갑작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면 해마와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면서 인지 기능과 정서 조절이 어려워진다. 뇌 기능과 퇴직 후 삶의 질의 상관관계.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새로운 자극이 줄어들면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위축이 가속화된다고 한다. 이는 치매 위험을 높이고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일을 하면서 유지되던 뇌 활성도가 퇴직 후 급격히 감소한다. 새로운 경험과 배움이 부족할수록 신경세포 연결 시냅스이 약해진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줄어들면 뇌의 보상 시스템 도파민 분비도 감소한다. 과학적 해결책.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학습과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 독서, 악기 연주, 외국어 공부, 글쓰기 등 신경세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동을 하라. 소일거리라도 좋으니 계속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유지하라. 2. 퇴직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이유 신체 활동 감소의 충격적인 결과. 퇴직 후 1년 만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퇴직 후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2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의 30%가 소멸된다. NASA 연구에 따르면 우주 비행사가 무중력 상태에서 단 2주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량이 30% 감소한다고 한다. 이는 은퇴 후 갑자기 신체 활동이 줄어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육 감소 건강 악화. 근육량이 줄어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 비만과 당뇨 위험 증가. 혈액순환이 둔화되면서 고혈압, 심장병 위험 상승. 낙상 위험이 증가하여 골절 가능성이 커짐.
과학적 해결책. 퇴직 후에도 꾸준한 신체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근력 운동 스쿼트, 런지, 요가, 필라테스를 실천하라. 집에서라도 가벼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 소실을 막아라. 3. 퇴직 후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수명이 줄어든다.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이 조기 사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사망 위험이 50% 증가한다. 이는 하루 15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의 위험이라고 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사회적 교류는 단순한 감정적 만족이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화할 때 뇌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 감정을 공유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진다.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은 심장병, 뇌졸중 위험이 낮다. 과학적 해결책. 퇴직 후에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취미활동, 자원봉사, 지역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SNS,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라. 퇴직 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위한 핵심 전략 정리. 퇴직 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다음 3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1. 뇌 건강 유지. 새로운 배움을 지속하라. 독서, 글쓰기, 외국어 학습 등으로 뇌를 자극하라. 2. 신체 활동 유지. 매일 걷기,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실천하라.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활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라. 3. 인간관계 유지. 사회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라. 새로운 취미와 모임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라. 이 3가지를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은퇴 후 삶은 극명하게 달라진다. 퇴직 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라. 당신은 어떤 은퇴 후 삶을 선택하겠는가? 퇴직 후 꿈꿨던 평온한 노후. 65세 경찰 공무원의 처참한 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좀 쉬면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지 하고 기대하시죠? 하루 종일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아침 일찍 출근하려고 허겁지겁 준비할 일도 없으니 당연히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가 내 코앞으로 다가오면 의외로 복잡하고 힘든 현실과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오랜 시간 안정적인 직장에 몸담았던 분들은 내가 이제 직업인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65세 경찰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은퇴 후에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고 또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미리 인지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서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께 공감이 될 만한 사례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보시고 나도 저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면서 공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1. 퇴직 후 느끼는 정체성 상실감. 우선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정체성 상실감이에요. 나는 경찰이었다. 나는 교사였다처럼 자기소개를 항상 직업명으로 해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는 누구지? 라는 물음표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은퇴 전에는 누구나 업무라는 중심축이 있었잖아요. 출근해서 하루를 보내고 퇴근하고 내일도 다시 출근해야 하니까 일정한 생활 패턴이 있었는데 은퇴 후에는 이게 한 번에 사라집니다. 특히 경찰 공무원처럼 사명감이 큰 직종의 경우 퇴직 후 사회적 역할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더 크게 찾아오곤 해요. 65세가 되어서 30년 경찰 생활을 마치고 이제 좀 쉬겠다 싶어도 막상 쉬기만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정체성 상실감뿐만이 아니라 바로 경제적인 압박감까지 뒤따라온다는 겁니다. 2. 경제적 여유 vs 현실적인 지출. 공무원 연금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적이지 않을까? 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로 30년 근무한 경찰 출신 분이라면 매달 약 300만 원 정도 연금을 받는다고 해요.
하지만 이 300만 원이 넉넉한 금액일까요? 지역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요즘 물가나 여러 가지 생활비를 고려하면 노후 부부 2인 기준으로도 빠듯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은퇴하고 나면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이 늘어나거나 의료비 혹은 자녀에게 여전히 지원해줘야 할 수도 있고 손주 돌봄 등을 위해 왕래할 일이 많아지면 교통비나 유류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가 순식간에 쌓이기도 하죠. 결국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을 더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65세라는 나이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연히 자영업을 시작했다가는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3. 사회적 관계의 변화와 고립감. 또 다른 어려움은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서 옵니다. 함께 근무하던 동료, 상사,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가 어느 날부터는 자연스럽게 끊기게 되죠. 특별히 모임을 갖지 않는 이상, 더 이상 팀장님,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같은 대화를 나눌 일이 없어집니다. 부서 내 인간관계는 내가 거기에 속해 있을 때 의미가 있지, 밖으로 벗어나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끔 혼자 집에 있을 때, 나 혼자구나. 이제 연락 올 사람도 없고, 나한테 일이 생겨도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쌓이면 외로움과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4. 실제 사례 3가지. 사례 1. 은퇴하면 놀러 다닐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드네요. 인물 박찬호 가명 65세 경찰 공무원 퇴직. 상황 은퇴 후 곧바로 부부가 국내 여행,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했어요. 집사람도 그동안 고생했으니 보상해주고 싶었고 나도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실제로 은퇴하고 보니 연금이 들어오는 날과 각종 고정 지출이 빠져나가는 날을 잘 계산해 봐야 하더라고요. 결과 여행비며 생활비, 병원비까지 고려하니 생각보다 300만 원이라는 돈이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이렇게 살다간 얼마 못 가서 적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니던 교회 지인의 소개로 가끔 경비 아르바이트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느낀 점 원래 경비 일은 내 성향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오랜 경찰 경험을 살릴 수 있으니 그나마 할만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도 아직 사회에 쓸모가 있다는 느낌이 좋아요. 사례 이 가족들이랑 더 붙어 지낼 줄 알았는데 의외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인물 김영수 가명 62세 경찰 공무원 퇴직 후 3년 차. 상황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고 결혼해서 출가했습니다. 집에는 아내와 단둘이 지내는데 아내도 자신의 취미 활동과 모임이 있어서 바쁘더라고요. 경찰 생활할 때는 늘 바빴으니 은퇴하면 가족이랑 붙어 지낼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현실은 달랐죠. 결과 아내도 본인만의 하루 루틴이 확실히 있었고 내가 갑자기 그 시간에 껴서 뭘 하려 해도 생각처럼 잘 맞지 않았어요. 결국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내가 뭘 해야 하지? 라는 고민에 잠식되었죠. 느낀 점 예전에는 오히려 소속감과 함께할 동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내와도 생활 패턴이 다르고 자녀와는 물리적으로 멀어지고 은퇴 전을 대비해 취미나 사회활동을 미리 만들어둬야 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사례 3. 체력과 건강관리 진작에 해둘 걸. 인물 이명희 가명 64세 30년 경찰 공무원 근무 후 퇴직. 상황 젊을 때야 체력도 좋고 경찰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늘 긴장 상태를 유지했죠. 근데 퇴직하고 나니까 문득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여유가 생긴 건 좋은데 갑자기 막 피곤해져서 아침에도 일어나기 귀찮고 어딘가 몸이 삐끗하면 회복도 잘 안 돼요. 그나마 퇴직 전에는 운동 시간을 내기 어려웠다고 변명할 여지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있는데도 안 하게 돼요. 결국 병원에 자주 드나드는 일이 잦아졌고 진료비와 약값까지 생각하면 한 달에 고정 지출이 꽤 늘었습니다. 연금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느낀 점 뭔가 일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으니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오히려 업무와 규칙적인 생활이 있었던 때가 더 건강 관리가 됐다는 걸 깨달았죠. 아쉽지만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해서라도 산책하고 운동 모임도 찾아보려고 해요. 5.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조언. 위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건 은퇴하면 모든 게 편하고 달라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근데 사실 은퇴는 인생을 바꿔주는 종착점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미리 나를 만들어 두기. 은퇴 전에 나는 누구인가? 를 고민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경찰, 교사, 회사원이라는 직업 정체성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평생 해보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막상 직업이라는 타이틀이 사라져도 덜 흔들리고 금세 다른 일에 몰두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금전적 계획을 구체화하기. 연금이 월 3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따라 그 돈이 여유롭게 느껴질 수도 아주 빠듯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매달 고정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 병원비나 취미생활비 등 변동 지출을 얼마나 예상해야 하는지, 손주나 자녀에게 얼마 정도 지원할 여력이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부족하다 싶으면 내 체력과 능력에 맞는 노후 일자리나 아르바이트 혹은 재취업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새로운 모임을 찾아가기. 은퇴하면 제일 쉬운 건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편하다 싶겠지만 점점 내가 세상에서 동떨어진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직장 동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지역 커뮤니티나 봉사활동, 동호회 같은 곳에 나가보세요. 내 관심사에 맞는 곳이라면 더욱 좋고요. 사람을 만나는 데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건강은 모든 것의 기본. 60대 이후에는 하루하루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이 시기를 나를 돌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평소에 못 해본 간단한 스트레칭,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체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하고 싶은 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시간 많으니 천천히 운동하지 뭐라고 미루지 마시고 하루 30분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몸을 움직여 보세요. 6. 마무리. 은퇴는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시작. 은퇴는 우리가 평생 바라왔던 해방과도 같은 의미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도전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30년, 40년 넘게 가져왔던 직업인이라는 무거운 옷을 내려놓으니 그 뒤에는 개인이라는 진짜 내 모습이 고스란히 남게 되죠. 특히 65세 경찰 공무원처럼 오랜 공직 생활로 사명감을 갖고 살아오셨던 분이라면 은퇴 후의 현실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지나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내게 남아있는 가능성을 찾기. 이미 쌓아온 인맥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기. 경제적, 사회적, 건강적 측면을 균형 있게 준비하기.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면 은퇴라는 문턱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인생 2막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퇴직 후의 삶이 정말 처참하기만 할까? 라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은퇴도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은퇴라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래, 이참에 내 인생을 더 다채롭게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